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한 암자 앞마당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툭툭 장작 패는 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귀를 뚫고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장반신을 벗은 제 도끼질을 하는 사내는 복달이라 불리는 머슴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순박했으며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티없이 맑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 복달이라 불렀으나 그의 묻어난 성정은 오히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에이구, 또 날이 밝았구나. 복다리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장작을 패는 것은 그의 일과였지요. 그때 암자문이 살며시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그 여인은 과부 마님 월양이었습니다. 월양은 얼핏 30을 간 넘긴 듯했으나 그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았지요. 복다리, 월양의 목소리는 산속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복다리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았지요. 그의 맨가슴에 달빛처럼 땀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복다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님 앞에서 맨몸을 드러낸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월양은 그런 복다리의 모습에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 좀 길어와 주겠느냐? 월양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따스함이 흘렀습니다. 복다리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물동이를 집어들었지요. 그리고는 아이처럼 헐레벌떡 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월양은 그런 복다리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 시선 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아니었으나 오늘따라 서로의 시선이 묘하게 얽혀들었습니다. 복다리가 물을 길어 돌아올 때 월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복다리는 물동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맙구나, 복다리. 월양의 말에 복다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암자 뒤편에서 한 여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종 초란이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속 암자에서 세 사람의 인연은 조금씩 얽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다리는 날이 갈수록 부지런히 암자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며 때로는 마님의 발을 주물러 드리기도 하였지요. 산속 암자의 고요한 일상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월양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세상의 수군거림을 피해 이 깊은 산중에 몸을 숨긴 터였으니 그녀의 일상은 고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다리의 순박한 웃음소리가 암자를 채우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지요. 복다리, 저녁을 먹거라. 매일 저녁 월양은 복다리를 위해 정성껏 상을 차려내 놓았습니다. 복다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마님의 정성에 감사했지요. 그러나 여종 초란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초란은 한양 최고의 기방 출신 기생이었으나 어찌된 사연인지 월양을 따라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겠구나. 오늘은 쉬어도 좋다. 그날 밤 월양은 작은 술병을 들고 복다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지요. 복다리는 마님을 보자 당황하여 일어서려 했으나 월양의 손짓에 멈추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월양은 조용히 술잔을 따랐지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복다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봄날 산중의 눈이 녹듯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지요. 월양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복다리는 망설이듯 그 잔을 받아들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나흘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월양은 술병을 들고 복다리의 방문 앞에 서 있었지요. 때로는 달빛 아래마루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월양은 복다리에게 한양의 화려한 풍경과 조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복다리는 숲속에서 만난 동물들과 별이 빛나는 밤하늘 이야기로 화답했지요. 마님,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요.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복다리는 술기운의 용기를 얻어 조심스레 마음을 내비쳤지요. 월양의 눈동자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고 복다리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초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초란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복다리를 향한 비밀스러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밤마다 이어지는 두 사람의 만남이 못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달이 참 밝구나.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보름이겠다. 월양의 말에 복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피어나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복다리의 순박한 마음은 조금씩 월양을 향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양 또한 그의 순수함 앞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지요. 복다리의 작은 방에는 밤마다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의 노역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지요.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습니다. 복다리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일한 피로를 가라앉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월양마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그날 아침 복다리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월양이 그를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달님이 밝아 잠이 오지 않는구나. 복다리는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복다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월양의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속적삼만을 입은 채였고 그 위로 달빛이 비쳐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늦은 시각에. 복다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양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지요.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복다리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의 숨결이 가까이서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가르쳐 줄게. 월양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복다리의 온몸이 떨렸지요. 그는 한 번도 여인과 이토록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양의 손길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마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저. 복다리의 말을 월양은 손가락으로 가만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지요. 그것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복다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것 같았지요. 월양은 복다리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를 만지며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지요. 복다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사랑이자 첫 경험이었습니다. 복달아, 내 마음이 들려. 월양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달빛 아래 하나가 되었지요.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메마른 대지의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다리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도 모르는 사이 방문 틈새로 한 쌍의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란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였습니다. 초란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 없이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월양은 복다리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누웠고 복다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부드러웠지요. 마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복다리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는 복다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복다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젯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도끼가 나무를 가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다리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 암자의 처마 그늘에서 초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인매는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지요. 어이, 복다리. 초란이 불쑥 복다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다리는 깜짝 놀라 도끼질을 멈추었지요. 초란은 복다리를 무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 초란 아씨, 왜 그리 무섭게 바라보시오? 복다리가 순박하게 물었습니다. 초란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의 팔뚝을 붙잡았지요. 그리고는 소매를 걷어올려 그곳에 새겨진 문신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작은 용 모양의 문신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생긴 것이냐? 조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다리는 당황하여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하옵니다. 저희는 어미아비도 모르는 그 아이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조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복다리를 숲속으로 끌고 갔지요.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 널 사랑하지 않아. 내 피를 노리는 거야. 복다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조란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한양 최고의 기방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생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양반들의 비밀을 들었지. 그 문신은 황실의 표식이야. 복다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지요. 조란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복달아, 내 정체는 범상치 않아. 월향마님이 그걸 알고 접근한 거야. 그녀는 내 출신을 알고 있었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피를 원하는 거란 말이다. 복다리는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젯밤 월향이 보여준 따스함과 사랑을 믿고 싶었지요. 그러나 초란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초란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그녀를 조심해.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향이었지요. 조란은 재빨리 복다리의 손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월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스러움으로 가득했지요. 무슨 이야기를 그리 진지하게 나누고 있었느냐? 월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다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요. 아니, 그저 산새 이야기를. 조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복다리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월향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복다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장작은 다 팼느냐? 내 방에 들어와 차나 한 잔 마시자. 월향이 복다리를 데리고 가는 뒷모습을 초라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초라는 한때 화려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복다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떠돌이 노인 한 명이 산을 올라 암자에 도착했지요. 흰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온 그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아직도 위험이 서려 있는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복다리를 발견하자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황실의 핏줄이 여기서 도끼질을 하고 있었구나. 노인의 말에 복다리는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월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이곳까지?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복다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란이 뛰어나와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내가 내 손자를 이런 곳에 숨겨두었구나. 역적의 자식이라 하여 죽일 뻔했던 아이를 내가 구해 이곳에 숨겨 키웠단 말이냐? 노인의 음성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대감마님, 소녀는 단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아이에겐 죄가 없었사옵니다. 복다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아이임을 직감했지만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복다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은 복다리가 아니다. 본디 이름은 진우였다. 내 아버지는 선왕의 둘째 아들이었지. 그러나 영무에 휘말려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남았구나. 복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요. 단지 어린 시절부터 월향이 자신을 돌봐주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마님은 소인의 누구시옵니까? 복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궁녀였다. 내가 태어나던 날 영무 사건이 터졌고 나는 너를 안고 도망쳤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를 키웠지. 복다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 내렸지요. 노인은 자신의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복다리는 아직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월향이 무릎을 꿇은 채 노인에게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청컨대 그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십시오. 소녀가 잘못했나이다. 그저 그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암자를 떠나기 전 복다리에게 사흘 후 다시 오겠다고 말했지요. 노인이 떠난 후 암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복다리는 월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지요. 마님, 아니, 제가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월양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지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황실의 혈통임을 알게 되면 다시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월양이 고개를 들어 복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너의 핏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너와 밥 먹는 시간이 좋았을 뿐. 이 말에 복다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초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저렸지요. 그녀는 자신의 질투로 인해 복다리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복다리와 월양은 따뜻한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지요. 노인대감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복다리는 한동안 말없이 화로에 장작을 넣었고 월양은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월양아, 그동안 묻지 못했던 것이 있소. 복다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월양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궁에서 나와 이 깊은 산중에 몸을 숨기게 되었소? 그저 나를 구하기 위함이었소? 월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지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6 되던 해 궁에 들어갔지. 임금의 둘째 아들, 내 아버지를 모시는 궁녀로 말이다. 월양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 떨렸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듯했지요. 내 아버지는 온화하고 학식 높은 분이셨다. 그분은 나를 단순한 궁녀로 대하지 않으셨지. 책을 읽어주시고 글씨도 가르쳐 주셨다. 복다리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월양의 말을 통해 그려졌지요. 그러나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이 내 아버지를 영모의 누명을 씌웠지. 그날 밤 월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지요. 난 내 어머니의 부탁으로 갓 태어난 너를 안고 도망쳤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고자 했지. 복다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지요. 월양은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9의 어린 궁녀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갓난아기를 안고 도망쳐야 했지. 처음에는 친척 집에 몸을 숨겼으나 점차 수색이 심해지자 이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다. 월양은 손을 뻗어 복다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요. 처음에는 단지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너를 돌보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너는 내 삶의 전부가 되었지. 복다리는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삶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지요. 그러니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너의 출신을 숨겼는지, 왜 머슴으로 키웠는지. 그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월양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의 고독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20회를 이 산 속에서 살며 나는 많은 것을 단념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 너를 볼 때마다 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으니까. 복다리는 월양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자라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지요. 초란이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소? 복다리의 물음에 월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초라는 한양의 기방에서 만났다. 내가 가끔 약재를 구하러 산을 내려갈 때 그녀를 알게 되었지. 초라는 권세가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 인연으로 그녀가 여기까지 따라왔지. 복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그는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월양을 지키리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오. 월양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무게를 이제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지요.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고
방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역경을 견뎌내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복다리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뚝에 있는 용 문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이 황실의 표식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요. 복다리는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여, 내가 누구인지 말해다오. 복다리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바보 머슴 복다리가 아닌 황실의 후예 진우임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머슴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소박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진실이었지요. 생각이 많구나. 문득 뒤에서 월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다리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월양은 흰 도포를 걸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마님, 아니 뭐라 불러야 할지. 복다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양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그냥 월양이라 불러다오. 나는 이제 내 보호자도 주인도 아니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월양의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복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그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분과 과거를 떠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월양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양아, 복다리가 조심스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부르는 이름이었지요. 월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이곳에 데려왔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은 흔들렸다. 처음에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어느새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지. 월양의 고백에 복다리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지요. 나는 떠날 것을 결심했소. 복다리의 말에 월양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복다리는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내 마지막 말을 들어주시오. 달빛이 복다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지요. 나는 비록 머슴이지만 내 마음은 진짜요.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의 내가 누구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소. 마님이, 아니 월양이 날 원하신다면 난 여기 남겠소.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복다리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신분과 과거를 초월한 진실된 마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초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초란은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초란의 가슴에는 복다리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내일 대감께 어찌 말씀드릴 것이오? 복다리의 물음에 월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진실을 말하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을. 복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달빛 아래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 아래 마을에서는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암자에 사는 바보 머슴이 과부를 벗겨먹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졌지요. 마을 주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이는 음흉한 웃음을 지었지요. 아이고, 세상 말세가 따로 없구먼. 바보 주제에 과부 마님을 꿰었다니. 주막 노파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들이 웃고 있을 때 복다리와 월양은 노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다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작을 패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오전이 지날 무렵 노인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복다리는 도끼를 내려놓고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일어나거라. 내가 내 손자임이 틀림없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인의 말에 복다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소인은 이곳에 남기를 원하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복다리를 내려다보았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으면 당연히 내 본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복다리는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모습의 그것이 아니었지요. 그곳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알았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지난 세월 동안 복다리로 살아왔사옵니다. 소인에게는 이 산속 암자가 집이며 이곳의 사람들이 가족이 옵니다. 노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암자 주변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지요. 어리석은 놈, 내가 돌아가면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머슴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그때 월양이 나와 복다리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감히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대감마님, 그가 선택한 것은 부와 권력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한양에 돌아간다면 그는 다시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옵니다. 노인은 월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복다리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기를 원하느냐? 복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렇다면 나는 너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구나. 하지만 알아두어라. 내가 누구인지 밝혀진 이상 이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의 말에 월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지요. 대감마님, 제가 그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 사람들이 하나둘 암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암자를 올려다보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복다리와 월양이 암자 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월양은 당당히 복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내 내 사람이오. 월양의 당당한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과부마님의 당당함에 말문이 막혔지요. 복다리는 수줍게 웃으며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초란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기방 시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받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초라는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벗겨줄 사내를 만날까?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듯 초라는 산 아래로 향했지요. 그녀의 뒷모습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암자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요. 하지만 그곳은 이전과는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복다리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고 월양은 고고한 과부마님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동반자가 되었지요. 초란이 떠난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복다리와 월양은 암자의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뒤로는 숲이 울창했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요. 복다리는 수박 하나를 조용히 꺼내 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구려. 월양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복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박을 건넸지요. 달빛 아래 붉은 수박 속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처음 마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다리의 말에 월양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복다리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그의 거친 손등 위로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포개졌습니다.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저 월양이라 부르거라. 복다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월양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때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밤의 정취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노인 대감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다행이오. 복다리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노인은 손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것 같았지요. 혹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복다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지금 이 평화로운 시간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소. 복다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러하다. 세상의 편견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복다리는 문득 초란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초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월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강인하다. 분명 자신의 길을 찾아갔을 것이다. 복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용기를 내어 월향의 귓가에 속삭였지요. 월향아, 오늘 밤은 복다리가 월향을 벗겨드릴게요. 그의 수줍은 고백에 월향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먼 곳에서는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초란이었지요. 그녀는 한 달 만에 다시 암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초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질투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행복하게 살거라. 초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초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 걸음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암자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에 잔잔히 퍼졌지요. 복다리는 월양의 손을 잡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웠지요. 사랑은 벗고 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벗기는 것입니다. 복다리와 월양은 신분과 과거의 벽을 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끝내 꽃을 피웠지요. 달이 높이 떠오르고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암자는 고요함 속에 잠겼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따스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분도 과거도 초월한 순수한 마음의 만남.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다리와 월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도록 산속 암자에 머물며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말입니다.